오피스텔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을 해서 오픈하는 거는 어렵나요? 그런 질문들 메일로 많이 받긴 하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제가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을 숙박업소로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셨죠. 그런데 이제 작년을 기준으로 에어비앤비 쪽에서 이제 합법적으로 등록이 안 된 것들은 객실을 판매하지 못하게 규제들이 시작이 됐고요. 오피스텔을 호스텔로 용도 변경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 질문들이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뭐 저희가 검토한 부분들도 있고 오피스텔을 호스텔로 바꿔서 운영을 해보려고 하면 쉽지 않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보면 건물 형태도 비슷하고 또 상업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호스텔로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뭐 숙박을 받게 하는 게 참 유리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데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이게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중에 하나가 우선 이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을 하는 것이 건축사 업무이기도 한데 건축법상 가장 상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바꾸기 까다로운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은 다중이용 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이라 만약에 뭐 불이 난다든지 아니면 뭐 안전에 관련된 것들 규제가 아니라 강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치고 그다음에 피해를 입을 수 있죠.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된 법규가 상당히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우리가 뭐 숙박업 하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숙박업에 관련된 또 숙박업으로도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택법도 봐야 되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게 뭐 우리가 숙박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공중위생관리법상으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중위생관리법을 또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소방법입니다. 이 소방이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숙박업에 관련된 규제가 아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실제적으로 관련된 법규에 따라서 제가 이 숙박업소를 건축을 해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실무적으로 보면 강화하는 것이 저는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항상 우리가 만약을 생각을 해야겠죠. 화재가 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인 뭐 오피스나 다른 시설보다 조금 더 기준이 강화가 돼야 사람들이 다치지 않는 만일에 대비할 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뉴스에서 간혹해도 보시겠지만 이 다중이용 시설에서 화재가 나면 많은 인명살상이 있죠. 최근에는 스위스에서 크리스마스에 어떤 술집이었던 것 같은데 몇십 명이, 몇백 명이 죽는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호텔에서 만약에 화재가 일어났을 때 똑같은 현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관련된 법규들을 완화할 수는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가령 건축법상으로 보면 가장 바뀌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인 상업 지역에서 내가 오피스텔을 짓는다라고 하면 보통 역 건물 대지 경계선에서 뭐 50cm를 뛴다든지 아니면 1m를 뛴다든지 이런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50cm나 1m를 이격을 하면 건축물을 건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게 숙박업으로 들어가면 저희 N호텔도 마찬가지지만 대지 경계선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1.5m를 뛴다고 하는데 셋팩해서 건축을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숙박업과 그 다음에 일반적인 오피스텔과 소음 규제치도 틀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숙박시설에 호스텔을 건축할 때는 주거지역과 이격거리를 좀 더 멀리 하라라는 그리고 현행법상으로도 주택 쪽으로는 창문을 못 내게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도 숙박업을 하고 있지만 숙박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규제가 좀 과한 것도 같지만 만약에 내가 그 지역에 거주한다라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당연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숙박업으로 용도 변경을 하려고 하면 객실로도 볼 수가 있겠죠. 현행법으로도 객실이 30개가 넘어가게 되면 장애인 시설들을 또 배치를 해야 되고요. 장애인 객실을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에 관련된 또 슬러프들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도심 같은 지역에서는 또 주차장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피스텔로 허용된 주차장과 그 다음에 숙박시설로 들어갔을 때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들이 또 틀려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복도 폭이 편복도, 양복도라는 기준을 따지기도 하는데 숙박시설일 때 강화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피스텔은 리셉션이 없잖아요. 객실이 많아지게 되면 물론 무인화해서 운영하는 부분들도 있고 이제 리셉션에 관련된 것들이 예전보다 많이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고객들과의 소통을 할 수 있는, 접점을 할 수 있는 이런 뭐 리셉션이라든지 그 다음에 아침 조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숙박업소에는 당연히 필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연하게 그냥 오피스텔을 위치 좋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시설이 맞지만 이런 것들을 대규모로 호텔로 바꿀 때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축법, 그 다음에 주택법, 그리고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소방법 이 네 가지를 맞춰야만 그 다음에 관련된 규정에 맞게 시설을 배치해야만 숙박업으로의 용도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